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생에 한 번쯤은 미술심리상담이라는 주제를 들고 강남주민연사로 여러분을 뵙게 된 심리상담가 조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두 자매라는 작품입니다. 르누아르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편안하고 사랑스러우며 따뜻하죠.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떠세요?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뭉크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절규를 한번 응시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앞에 르누아르의 작품과는 다르게 불안하고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번에는 해바라기로 유명한 화가 반고흐의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그림입니다. 청명한 느낌이 드는 이 그림은 고흐가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린 그림인데 삶의 기대, 희망,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작품은 어떤가요? 저는 뭔가 찝찝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자살하기 전에 그린 그림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흐는 생전에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밀밭 시리즈를 많이 그렸는데 그가 죽기 전 그린 이 밀밭 위의 하늘은 검정빛을 띠고 있으며 까마귀가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있어 무척 음산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의 절망이 스며들어 있는 이 그림과 아몬드 나무는 모두 같은 해에 그려진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이 두 그림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같은 사람의 그림 같지 않습니다. 삶의 비슷한 시기에 그린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림에는 그린 사람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차이만큼 고흐의 심경에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흐는 그림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그린 그림인데도 우리는 작품을 보고 내 삶의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며 그림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서로 소통하며 자기를 발견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술을 통한 심리 상담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미술은 그 자체에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나는 그림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저는 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생들을 5년째 지도하며 연구소에서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과 내담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한마디 역시 교수님, 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괜찮나요? 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신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원로 교수님이신 브루스문 박사님도 박사님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말하는 내담자들에게 1센트씩 받았다면 부자가 됐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한때 스스로 그림을 못 그린다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미술을 무척 좋아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미술을 하면 집안이 서서히 망한다고 시키지 않으시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부모님께서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진학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매번 그림의 전차의 석차를 매겼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내내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던 교육 시스템은 제가 좋아하던 미술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했고 자신감도 잃게 만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고군분투 끝에 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그때도 저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홍익대학교에 도전할 수 없었어. 그 학교야말로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미술치료라는 전공을 만나 비로소 저는 그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이런 입시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평가적인 미술에 자신감을 잃고 입시의 부작용으로 비전공자부터 전공자까지 우리는 모두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술심리 상담에서 경험할 미술 활동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그렸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진실되게 표현했는가입니다. 삐뚤어진 선, 무심코 칠한 색, 알 수 없는 형상 하나에도 여러분의 진솔한 내면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림을 통해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상담사와 함께하는 과정으로서의 미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무심코 교과서에 낙서를 하던 경험,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로 도화지에 마음껏 그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돌쯤 그리고자 하는 욕구로 끄적이기를 했던 기억들. 우리가 첫 돌쯤 되면 걸음마를 시작하듯 인간은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그리기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프랑스의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이 동굴벽화를 그린 호모 사피엔스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사냥의 성공을 위해서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 동굴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치유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학살해야 했던 것에서 그들은 매번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원시인들이 사냥을 할 때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하고 죽은 동물들을 추모하며 불안을 달랬던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미술활동을 할 때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불안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과활동이 줄어들며 안정감을 느낀다고 밝혀졌습니다. 선사시대에도 인류는 본능적으로 이를 알았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미술심리 상담을 할 때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손을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르고 형태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 그림은 거울이 되어 우리 내면의 감정이나 상태를 비추어 줍니다. 살아가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그림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강렬한 색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숨겨진 에너지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특정 도형을 반복해서 도형이 가진 의미와 심리적 패턴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림에 치유적인 힘이 있다면 그러면 평생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모두 치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집단이 바로 예술가 집단입니다. 한쪽 귀를 자르고 권총 자살을 했던 고흐도 정신질환으로 내내 고통받았습니다. 물론 고흐가 생전에 작품을 인정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것도 한 원인이었겠지요. 그러면 반면에 생전에 인정도 받았고 큰 돈을 벌었던 뭉크는 어땠을까요? 뭉크는 어린 시절에 반복된 가족의 죽음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그 트라우마가 수십 년 동안의 작품 세계의 원동력이 되어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정신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노년에는 고립을 택했습니다.
만약 고후가 뭉크가 미술 심리 상담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물론 미술은 그 자체에서 치유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분명 고후와 뭉크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술이 공기이자 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미술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들의 정신질환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었더라도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겪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해 그림과 거리가 멀었다면 이제는 그 환경을 뒷받침해 드릴 것입니다. 낙서를 하는 천진난만한 아이 옆에서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엄마와도 같은 전문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나를 알아가는 미술 심리 상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리상담가 조희정이었습니다.